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했다. 심지어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까지 나온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에 힘을 실었는데요. 동시에 우리 영공이 뚫린 것 자체가 심각하다. 대통령실 주변이라면 더 심각하다.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경호 실패 책임을 따져야 한다면서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먼저 짓밟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매우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비난의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 점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저는 그 무인기가 이 서울 북방에 왔느냐, 그다음에 용산 주변에 왔느냐 하는 것 자체는 일단 우리 영공이 뚫렸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이 대통령실 주변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겠죠.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자신들의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 등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진실을 덮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 비판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민주당의 주장에 대통령실은 군 당국이 무인기가 비행금지 구역을 넘어왔다고 최종 판단했던 게 지난 3일이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거나 숨긴 게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비행금지 구역 침범을 어떻게 먼저 알았느냐며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지적에 앞서서 당사자인 김병주 의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방위에서 보고할 때 국방위에서 그려온 비행 개성과 궤적과 현재 지도를 오버랩시켜서 보니까 비행금지 구역 북쪽을 스쳐 지나갔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국방부는 비행 궤적을 계속 추적한 게 아니라 추적하다 끊기고 추적하다 끊겼기 때문에 끊긴 지점은 점을 연결했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사항을 보고 비행금지 구역에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다가 나갔을 확률이 많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국방부에서는 극구 부인을 했습니다. 오히려 주장한 저가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국방부에서는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군 전문가들이 다수의 첨단 장비를 종합해서 하라는 항적을 간단히 분석했다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궤변이다. 민주당이 우리 군보다 북한 무인기 행적을 먼저 알았다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무인기 침범을 두고 여야 공방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서 실태를 확인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보 관련 긴급 현안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심각한 경제 상황 대책을 따져묻기 위해서도 임시국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크게는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오히려 더 긴급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하고 국회 차원에서 우리가 점검하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챙겨야 될 일인데 지금 반대 상황인 게 저로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은 의원 4분의 1이 요구하면 임시국회를 열 수 있는 만큼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소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오늘 중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던 노웅래 의원이 사법심사를 받을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최소한 회기가 아닌 때 노웅래 의원이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임시국회를 해도 해야만
진정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노웅래 방탄 또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당대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임시국회 한다는 이런 비판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방탄국회 프레임을 씌우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희가 다 법조계 알아보면 이게 실제 무슨 뭐 영장을 청구할 정도의 그런 사안 아니라는 거예요. 영장 청구나 10년 그 구속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고, 본인이 무슨 증거인멸을 하겠습니까? 도주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는 합의했습니다. 원래 내일이면 국정조사가 끝나는데 열흘 늘리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남은 쟁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조소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2023년 1월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국조특위가 늦게 활동에 나서면서 애초 열려던 3차 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한 겁니다. 다만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논란 관련 인물들이나 유가족, 생존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놓고 이견이 남아있어서 특위 논의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3차 청문회 증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언제 열 것인지, 또 결과보 채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당연히 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기간 연장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1월 임시국회를 여는 문제도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되네요. 자, 이번엔 국민의힘 전당대회 준비 상황을 볼까요?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대선 캠프 실무진과 송년회를 하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캠프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덕담을 들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불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친윤계 교통정리란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권 의원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여론과 우려를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요즘에 김장정세 이어가지고 당연히 수도권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 뭐 다른 후보들이 뭐 어떤 연대를 부르죽하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우리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새 대표를 뽑는 만큼 윤 대통령과의 연대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서 대권 욕심이 당 이익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개파가 형성되면 공천 갈등이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의원이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가장 확실히 실현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굴지 궁금한데요. 자, 시선은 어제 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모인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지역구 신년 인사회에 당내 최대 친윤 모임인 국민공감 의원 3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친윤계 장제원 의원도 참석했는데요. 권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권성동 의원 불출마 선언했는데 친윤계 교통정리 아니냐 막 이런 그렇게 얘기가 정치적인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전에 혹시 의논을 하시거나 사전에 얘기하시거나 그러신 건 없어요? 본인의 고독한 결단이겠죠.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충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장제원 의원과 이른바 김장연대를 이룬 김기현 의원도 어제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를 강조했습니다. 총선 승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동기화,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서로 뜻이 통하는 당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꼭 말을 해야 알아듣습니까? 아니면 눈빛만 보면 알아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행사에는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도 참석했지만 이렇게 강연자로서 마이크를 잡은 건 김기현 의원뿐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자, 이렇게 맨 앞자리 가운데에서 만세를 부르는 모습이 윤심이 김 의원에게 쏠리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드네요. 자, 이럴수록 경쟁 상대들의 수싸움은 더 치열해지겠죠? 정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철수 의원은 자신도 관저에 초청받았다면서 윤심 마케팅에 뛰어들었고 저 주위 사람 아무에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 보니까 아마 그분들이 한 분씩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게 좀 뒤늦게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님께서 오셔가지고 한번 만찬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고 이제 가셨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여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부부 동반으로 한번 모시겠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미 박정희 생가에서 출마 선언을 한 윤상현 의원은 거듭 당대표 수도권 출마론에 힘을 줬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영남권 차민입니다. 수도권으로 진격하는 것이 박정희 정신인지 탐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 김장연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김장연대 한마디로 텃밭연대라고 일갈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전당대회 초반 무엇보다 큰 관심은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권을 달려온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인데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좀 힘이 있으려면 당대표 하면서 하는 게 더 힘이 있지 않냐라는 말씀들을 농담처럼 하는데 사실은 만약에 정말 제가 당권에 도전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직은 내려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인구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더 크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전당대회는 아직 국민윤이 맞은 걸로. 네, 아직 여러 가지 다 좀 고루고루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여전히 출마 가능성이 반반이라며 여지를 두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의 선택도 전당대회 전체 판세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또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여야가 이 장관과 박 구청장 등을 상대로 어떤 질의를 이어갈지 주목되는데요. 지켜보시죠.